한국사 속의 사랑.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다 저자거리에서 망신을 당한 고려의 재신 박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일부 다처의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데 주의할 점은 일부 다처란 첩을 거느린 것이 아니라 처가 여럿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왕비가 6명에 부인이 23명이었는데 부인 23명은 차치하고 왕비가 6이었다는 것은 일부 다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왕실의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인종 1년인 1123년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의 사신 서경이 쓴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부자들은 처를 서너 명씩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도 최충헌, 이재현처럼 2명의 처를 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첫 번째 처가 죽고 난 후 후처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 이상의 처를 거느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2군데에 처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고 한꺼번에 3처를 두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만 물론 이런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결혼제도는 원래 일부 일처제였는데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굴복하게 된 후에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원나라의 제도를 보고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유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평소 우리 동방은 오행 중 목에 속하고 음양 중 음에 속한다. 그래서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 더 많은 여자를 활용하기 위해 국리 끝에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려사 열전 19권 재신 박유편. 지금 고려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나 존귀를 막론하고 한 아내만 둘 수 있어 아들이 없는 자도 축첩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와서 여자를 제한 없이 취해가니 인구가 북쪽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대소신료는 풍계에 따라 서첩을 두고 서인들도 일처일첩을 할 수 있게 하며 서자들도 적자에 준하는 출세 기회를 얻게 하소서. 짝 없는 이에 원망도 줄고 인구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부녀자들이 그걸 듣고 모두 원망했으니 연등의 저녁 박유가 왕을 뽑히라고 나오자 어떤 노파가 그를 가리키며 저자가 축첩을 청한 요망한 늙은이다라고 말했다. 들은 자들도 잇따라 그를 손가락질했고 재상 중에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원망을 가질 사람이 없을 리 만무한데 고려의 부녀자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으며 박유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연등의 날 박유가 가마를 타고 지나갈 때 그를 알아본 노파가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아내를 여럿 두자고 한 빌어먹을 놈이 저 노인네다라고 소리치자 저자의 사람들이 모두 박유에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결국 이 상소는 기각되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려사 열전 김경손, 김운. 당시 동료인 상장군 김문비와 친해서 일찍이 그의 집으로 가서 바둑을 놀고 있었는데 김문비의 처 박씨가 창문 틈으로 엿보고 김운의 아름다운 얼굴에 감탄하였으며 또 김운도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마음을 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김문비가 죽고 김운의 처도 죽었으므로 박씨가 사람을 보내 김운에게 요청하기를 첩이 지금 아들이 없으니 당신의 아들 한 분을 얻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말씀할 일이 있으니 꼭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김운이 그를 찾아가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감찰과 중방에서 연이어 그를 올려 그의 죄를 극렬히 논박하였다. 왕은 김운이 자기 외척 관계가 있다 하여 용서하려 하였으나 부득이 김운을 섬으로 귀양 보내고 박씨는 죽산으로 돌려보냈다. 처음에 왕이 나라의 호구가 날마다 감소되는 까닭의 3인들로 하여금 모두 서처를 두게 하려 하였다. 서처란 즉 본처 외에 양가 처녀를 또 장가드는 것으로서 그의 소생인 자손에게는 벼슬할 수 있게 특전도 주되 만약 부부간의 신의를 전혀 돌보지 않고 본처를 박대하고 세 사람인 서처만을 데리고 사는 자에게는 그때 즉시 죄를 다스리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관기관에서 시행하기로 의논하고 있었는데 김운의 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이 문제가 드디어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려의 유명한 장군 김경손의 아들 김운이 그 주인공인데 김경손은 몽골 침입 때 용감히 싸워 승리를 거두는 등 혁혁한 전공이 있었지만 최씨무신 정권의 모함으로 처형당한 비운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와 그 아들 김운은 물론 김운의 아들 김자흥까지 모두 미남으로 사서에 적혀 있으니 이 집안은 그야말로 미남의 산실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운은 거란 침입 때 맹활이 아들 한 김취려 장군의 손녀와 결혼했는데 처형은 충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였으며 김운의 큰집은 충렬왕의 친모인 순경태후를 배출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8세에 관직에 나가 충렬왕 즉위 이후에 승승장구했는데 그가 친하게 지낸 사람으로 상장군 김문비가 있었습니다. 김문비는 타고난 힘이 세서 장군 지위에 오른 인물이었는데 김호는 종종 그 집에 놀러가 김문비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김문비의 아내는 박씨였는데 훤칠한 미남 김혼을 보고는 홀딱 반하고 말았으며 김혼도 그녀가 자신을 사모한다는 말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김혼의 아내와 김문비가 모두 죽자 박씨 부인이 곧 김혼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제겐 아이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당신 아들 중 하나를 얻어 기르고자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한번 와주십시오. 김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 남의 집에 멀쩡한 아이를 양자로 보낼리 만무했는데 찾아오라는 은밀한 신호였던 것이고 김혼은 냉큼 그 집으로 가 박씨 부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박씨 부인을 찾아가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관들이 김혼을 탄핵했고 문제가 되자 김혼은 새로 논의되는 법에 따라 박씨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혼의 일로 아내를 둘 이상 두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해졌는데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면 아내로 맞이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분개한 재성의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박유의 제안은 폐기되고 말았는데 충렬왕은 모후의 친척인 김혼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대관들의 항의에 결국 김혼을 섬에 유배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박유가 쏘아올린 축첩제도는 이렇게 김혼의 바람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박씨 부인이 아이를 낳은 후 크게 불거졌는데 아이의 양육권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박씨 부인은 김혼의 씨를 빌린 것이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박씨 부인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따라야 하는 세상의 법이 있었는데 김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100일 후에 아이를 데려갈 것이니 그리 알고 젖을 떼라고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이를 내주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생각으로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박씨 부인은 길고 긴 편지를 써서 김혼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무척이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자 살아갈 희망을 잃었는데 그때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에게서 아이를 한 명 얻는다면 당신 없이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운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이만 있다면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로 인해 살아갈 희망이 생겼는데 당신이 정녕 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저는 죽습니다.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박씨 부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편지를 받은 김호는 여러 날 생각 끝에 그 아이는 박씨 부인이 잘 키워달라고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김혼이 예를 갖춰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일련의 일들은 모두 중지되었으며 박씨 부인은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다 저자거리에서 망신을 당한 고려의 재신 박유였습니다.